자, 안녕하세요. 가스 기능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하고 우리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 자, 가스 기능사는 역시 1차 시험 사지선대으로 고르는 거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 주관시간은 실습입니다. 그래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1차 시험에서 지금 나오는 과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스 기능사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안전관리입니다. 가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파트란 얘기죠. 이 안전관리 파트는 대체적으로 뭐가 많다? 암기사항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소 용기 색깔은 무슨 색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LPG 용기 이런 것은 무슨 색이냐? 이게 돌리는 밸브는 왼나사냐 오르나사냐? 용기 저장할 때 온도는 몇 도 이하로 저장해야 되냐? 직사광선, 화기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는 거리를 얼마나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기타 등등을 갖다 공부해내는 분야가 바로 뭐다? 안전관리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가스 장치 및 기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이제 말 그대로 기기 쪽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액화가스를 기체로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필요하다? 기화기라든가 그 다음에 온도계, 압력계, 액면계 이런 각종 계측기기라든가 그 다음에 용기는 어느 정도 두께로 해야 되며 압축가스 용기일 때는 뭘 사용하고 액화가스일 때는 뭘 사용하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것이 가스 장치 및 기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스 일반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가스 일반인데 가스뿐만 아니라 보일러라든가 냉동기라든가 공기조화 기타 등등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기초를 갖다 공부해내는 것이 요 가스 일반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용기에 압력계 걸립니다. 이건 계측기기지만 그 바늘이 나타나는 수치는 뭐다? 압력이 얼마다 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런 압력, 온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쉽게 해서 가스 일반이다 하는 얘기고 여기다 가스가 타면은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죠? 이때 생성되는 기체는 주로 뭐가 나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가스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요 세 개 과목에 합쳐져서 총 몇 문제가 나온다? 6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이거는 안전관리, 가스장치, 가스 일반 각각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믹싱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라든가 산업기사 문제같이 과목낙제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뭐다? 오로지 개수 총 나온 데서 어디 60개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요 가스 일반과 어디다? 안전관리 파트. 이쪽 파트가 시험에 주종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분야는 주로 암기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가스 일반도 암기가 많지만 의외로 약간의 계산 문제, 기능사에서는 크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계산 문제 일부가 좀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문제 배당이 가스 기능사에서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주로 안전관리와 가스 일반이 많죠.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은 2차는 이제 뭐가 됩니까? 작업형입니다. 작업형. 그러니까 그 작업형을 좀, 그 실습을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좀 설명하기는 그렇고 1차 위주로 해서 요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주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냐면 화학적 기본적인 것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원소 주기율표라든가 그다음 원자량 따지는 법, 그다음 분자량 따지고 원자가 따지고 화학교시 읽는 방법.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다, 가벼운 가스다. 그다음에 분자량이 얼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액체가 기체될 때 부피가 얼마나 증가한다. 이런 거 알기 위해서는 전부 다 뭐가 알아야 되냐면 원소 주기율표 기본적인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잘 모르겠으면 밑에다 적어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맨 앞에 나오는 H라고 쓴 이거요. 원자번호 1번입니다. 수소라고 있습니다. 수소. 자, X라는 원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좌측 하단에다가 뭘 적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원자 번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20번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것들은 전부 다 뭐로 구분한다? 원자 번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다가 원자량. 사람 몸무게가 수시로 변하죠. 음식을 많이 먹은 날은 약간 몸무게 더 나가고 조금 굶고 다이어트 할 때는 조금 빠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들은 빠지고 더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몸무게가. 그 몸무게, 일정한 몸무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소의 원자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량. 그래서 어디다 쓴다? 좌측 상단에다가. 우측 상단에다가 원자가를 씁니다.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또는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2가 이런 원자가를 쓴다는 얘기예요. 요건 화학교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이 원자가, 원자량, 원자 번호는 우리가 화학교식을 쓸 때 어떻게 하고 쓴다? 요거는 통상 생략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쓰는 건 전부 다 뭐다? 원자 수만 적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H2하고 쓰면 수소라는 원자 수가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있느냐? 분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소 분자.
수소 분자할 때 H2 또는 산소 할 때 O2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이게 산소의 원자수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분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이 바로 뭐라고요? 수소. 1번 수소. 2번 He 하고 나옵니다. 통상 화학교식은 앞에 나오는 기호는 대문자를 쓰고 뒤에 나오는 기호는 소문자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물론 일산화탄소 같이 CO 해가지고 둘 다 대문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로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He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거 이름은 헬륨. 헬륨 딱 적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3번 리튬. 리튬. 4번 베릴륨. 4번의 이름 뭐라고요? 베릴륨 하는 겁니다. 5번은 붕소. 5번 붕소. 6번 C하고 써있죠. 그죠? 탄소. 탄소. 7번 N하고 써있는 거 질소. 질소. 8번 산소. 8번은 산소. 9번 불소. F하고 써있는 거 대문자 불소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우리가 이 불소를 영어로 많이 써요. 뭐라고 그런다? 영어로는 플루오르. 플루오르 불소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네온. 우리가 네온 사인 그러죠. 그때 네온. 10번이. 11번 나트륨.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죠. 소금기 적게 먹자. 나트륨 성분을 섭취를 적게 하자.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2번 마그네슘. 그 다음에 13번 AL하고 나왔네. 알루미늄. 알루미늄. 14번 SI 규소. 근데 얘도 규소하고 쓰기도 하지만 영어로 많이 씁니다. 14번은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실리콘. 규소를 실리콘 이렇게 얘기합니다. 15번 인. 15번 인. 16번 황. 황. 17번 염소. 염소. 18번 아르곤. 아르곤. 용접한데 아르곤 용접 막 그러죠? 바로 이 아르곤입니다. 19번 칼륨. 칼륨. 20번 칼슘. 골다공증이 칼슘 빠지면 골다공증 나온다고 그러죠? 칼슘.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거 일단 이름을 외우셔야 돼. 자기도 모르게 탁 17번 가면 염소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13번 하면 알루미늄. 9번 하면 플로로 불소. 20번 하면 칼슘. 이게 툭툭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공부했느냐. 예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째 따가지고 외우더라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81년부터 이거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꽤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보고도 이렇게 번호에 몇 번 하면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안 되니까 첫째 자 따서 외워야죠. 예전 학생들 어떻게 하냐. 첫째 자 따가지고 이 외우더라고요. 수, 해, 니배, 붕탄, 질산, 불레, 남아, 알규, 인황, 염, 아, 카칼 해가지고 예서 15번 그러면 인하고 탁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수해, 리배, 붕탄, 질산 해가지고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에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또 다시 안 있더라도 일단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되냐. 이래야 나중에 가스 성분 해가지고 뭐 원자량 따지고 분자량 따져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다 가벼운 가스다 뭐 따지고 특성 따지고 할 때 필요를 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 가스는 요거 20가지만 외우시면 돼. 전문적 화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103개인가 그거 다 외워야 되지만 우리는 요 정도만 외우자는 얘기예요. 자꾸 눈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에서 20가지 싹 외우셔야 됩니다. 번호까지 해서 이걸 외워서 어디다 써먹냐?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원자량 구하는 법입니다. 원자량 구하는 법. 바로 뭐냐? 요거죠. 그 원소의 우리 사람으로 몸무게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은 몸무게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원자량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홀수 번호는 어떻게 구하냐? 번호에다가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해주면 홀수 번호의 원자량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홀수 번호 13번 알루미늄 홀수 번호죠. 13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나온다? 27.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7이 된다. 무게가. 9번 불소 9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19가 나오는 거죠. 19. 되겠습니까? 나트륨 얼마에? 11번. 11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나온다? 2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 어렵죠? 다만 예외가 2개 나옵니다. 스타트부터 1번 수소 1번에 1 곱하기 2 더하기 1이면 3이죠. 물론 수소 중수소 3짜리 있습니다. 원자량이 3짜리. 근데 그건 거의 안 쓰고 우리가 쓰는 건 1번에 1. 수소 1번에 1. 두 번째 질소 7번입니다. 7 곱하기 더하기 1이면 15죠. 14. 그럼 요걸 빼놓고 나머지 예외 없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 홀수 번호 원자량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짝수 번호.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냐? 더 쉽습니다. 번호에다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 자, 4번 베릴륨입니다. 2배니까 얼마? 8. 이건 조금 이따 하십시다. 탄소 6번이니까 얼마? 12. 규소 14번이니까 얼마? 28번. 칼슘 얼마요? 2배니까 40. 이렇게 나오죠. 짝수 번호는 2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런데 역시 여기도 예외가 2개 나옵니다. 제가 지웠죠. 베릴륨 4번에 8이 아니라 9입니다. 아르곤 18번이에요. 18에 2배면 얼마? 36이죠. 근데 40입니다. 그러면 이걸 빼 나머지는 여기에 다 맞아 들어간다니. 원자량은 어디 적는다? 원소 좌측 상단에다가 원자량 적는 겁니다. 좌측 상단에다가. 자, 염두에 두시고 요 과정을 어디? 지금 응용해서 원자량 값을 구해야죠. 1번 뭐부터? 수소부터 20번 칼슘까지 좌측 상단에다가 지금 필기하시고 거기다가 원자량 값 직접 구해보세요. 뭐에 조심하고 예외에 조심하시고 자 시작해 보시고